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오늘은 기초 입문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피셋을 학원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날일 겁니다. 오늘은 피셋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도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싹강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개강일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자료 해석을 하실 텐데, 제가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자료 해석을 개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수험가에서는 자료를 뭐 한 2달, 3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5월에 있었잖아요. 그 시험이 5월에 있었는데 5월 말부터 개강을 한 곳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8월이 다 돼서 이렇게 시작하느냐 불안감을 느끼실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최종 목표는 뭐죠? 1차 합격이 아닙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최종 합격이에요. 그러면 1년 중에 공부를 좀 분배를 해서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1차가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실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혹은 최종 합격에 걸리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수험 계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7월이잖아요. 뭐 7월도 다 갖고 사실은 8월이에요. 자, 8월이라고 했을 때 아마 내년 시험을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3월 초에 볼 거거든요. 그러면 한 6,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셋에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우리의 무지한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자, 요게 최단거리죠, 그죠? 최단거리가 혹시 이거 말고 있나요? 없죠. 자, 피셋하려면 이제 이런 사고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더 위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들이 시행착오가 돼요. 자,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피셋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는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피셋은 정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방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 출제자가 무엇을 물었는지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푸는 것과,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에 급급해서 피지컬적으로 해결하는 건 분명히 결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한 7개월 정도 남았어요. 자, 7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이제 학원의 어떤 이제 그 시스템에 비춰보거나, 제 수강생들의 어떤 입시 결과에 비춰봤을 때도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이 정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준비해두고, 나중에 모의고사나 실제로 연습해서 체화할 수 있는 과정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마냥 잘 되겠지. 지금 점수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엔 합격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수시로 저를 비롯해서 다른 피셋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그리고 시험지에 대한 그런 체크도 받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준비하시면 이거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2년을 해도 안 되고 3년을 해도 안 돼요. 아쉽지만. 근데 방향만 잘 잡으면 피셋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자격 요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피셋을 학문처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피셋은 저는 약간 토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토익을 950, 990 가까이 맞기 위해서 영어의 기초부터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적성시험이에요.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2차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묻고 있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 별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개월 동안 피셋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거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가이드입니다. 일종의 가이드인데,
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항상 학습 계획을 짜실 때는 역진기납 방식으로 짜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시험 직전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완료한 상태여야 되는가. 자, 그러면 1, 2월 달에는 솔직히 2차 공부를 많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90에서 100% 정도 1차 과목, 헌법을 포함해서 피스셋 할애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11월에서 12월은 보통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75% 내외로 1차 비중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8, 9, 10월 정도에는 자, 하루 한 50% 정도까지 마지노선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피스셋을 준비해 주시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계에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좀 하드하게 제가 요구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분들이 보통 한 해 기준으로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외교원이랑 560공채 합쳐서.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합격하나요? 자, 상위 23% 정도 합격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상위 23%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상위 뭐 한 1%, 내신으로 따지면 1을 찍기 위해서 뭐 노력한 그런 분들일 텐데, 자,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 여러분들 지역 예선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치는 시험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 리트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수험생 프로는 저는 여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원 중에서 상위 23%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때 조금 더 할 걸. 내가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저도 오늘 후회를 하는데 어제 한 10시에 버거킹 와퍼를 먹었어요. 근데 먹지 말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요. 자, 근데 후회는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후회를 한다는 건 이미 1년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들이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마냥 합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거의 대부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 중에 23%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 속하냐. 자, 세 개의 분류입니다. 내가 세 개의 분류에 속하면 그냥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시. 저 올해 시험 안 쳐봤는데 올해 이제 7월 20일에 종합반 개강하면서 처음 들어왔는데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합격 경험이 없는 분.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커트라인 근처에 올해 점수 받으신 분 있죠. 자, 커트라인 근처 점수를 받았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한 12월부터 살짝 준비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12월에는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노나요? 다른 사람들도 죽을 똥살똥해요. 그러면 결국 그 퍼센트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경험이 없다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집피셋 집에서 저 풀어봤는데요. 75점 이하. 75점 이하. 자, 실전은 집에서 푸는 것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다리 떠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죠.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집중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10%에서 20% 정도 점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물론 오를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집에서 내가 친 시험보다 실전에서 훨씬 더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마지막, 그죠? 무슨 과목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는 아닐 텐데. 자, 올해도 상판 얘기해도 되죠? 예. 상판이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상판에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경험의 부족이에요. 경험의 부족.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50회씩 풀자 뭐 이런 제 커리를 타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강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강할 때는 뭔가 장사꾼처럼 강의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제 목표는 이제 제 학생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것 말고 제 목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정말 합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GPSET 75 이하이거나 합격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초시라면 저는 피셋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중간중간에 저랑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 맞춤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의 방향은 이렇고요. 일단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할 텐데 브로셔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브로셔는 그 칼라로 나온 거. 그거 없으신 분들은 교재 마지막에 이 교재 안내 한번 펴보세요. 교재 안내. 자, 여기 교재 안내 한번 펴보세요. 작년이랑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서가 3개입니다. 기본서가 3개고, 누가 보면 이제 돈에 환장했나, 기본서를 3권씩이나 내나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책, 기출책, 연습책 이렇게 있어요. 개념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 하는 건데, 자료해석에서 필요한 개념, 그리고 최신 기출에 나온 개념들, 그거를 압축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민간 경력자예요. 자, 민간 경력자 기출문제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 경력자 지금까지 9개년 기출이에요. 자, 9개년 기출을 이번 수업 때 모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쌓이시면 그 다음에 기출책은 5급 공채랑 국립외교원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출 정리를 모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출책이 끝나고 나면 연습책은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이때는 입법고시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민간, 두 번째 5급 공채, 세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실전 문제집이 있는데 이건 수업 자료는 아니에요. 수업 자료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난 좀 더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전 문제집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간되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 단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서 문제를 좀 푸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기출해설집인데 기출해설집은 민경 그리고 5급 공채 입법고시입니다. 얘는 뭐 수업에 다 씁니다. 얘는 수업에 다 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출 문제집을 들고 다니셔야 제가 몇 년도 몇 번 이렇게 연계 설명을 드릴 때 확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책이 꼭 없으셔도 내가 문제지를 프린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당번호 자료를 들고 다닌다. 그럼 대체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위에 기본서는 강의를 들을 때 꼭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제가 불러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기출 문제 본인이 프린트한 거나 이 해설집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 교재는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됐고요. 강의 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맨 앞에 보면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고 방금 앞에서 왜 선생님이 이 일자로를 해가지고 이제 찍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재밌는 썰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제 앞에 연예인이 찍어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있어요. 자, 제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쉬고 11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강의 목표 첫 번째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은 계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은 책 2권을 같이 가지고 필수 개념 그리고 민간 기출 문제 모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의 교재는 안내된 대로 주교재, 부교재. 자, 부교재는 여러분들이 뭐 없으시면 그 기출 문제 프린트 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및 상담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학생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혹은 어떤 개념이 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질문하려면 1시간씩 기다리고 이래야 됩니다. 자, 물론 기다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끝까지 다 질문을 해결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아요. 자, 다음 카페 윤진원 자료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질문 올리실 수 있어요.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출문제 본인이 궁금한 거 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이요. 상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다 가능하고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본인의 상황을 비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에 뭐 자기 이름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뭐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면 공중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 비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오프라인은 제가 항상 수업 끝나고 오프라인 상담 신청 공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건너편에 베리타스 피셋관이 있습니다. 대학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피셋관이 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안에서 제가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오셔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고, 상담 내용은 시험지에 대한 뭐 컨설팅, 본인이 올해 보신 거, 혹은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혹은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거, 이런 거 좋고요. 연애 상담도 괜찮고 복학 상담도 좋습니다. 복학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신지,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얼마가 뭐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